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인데 사법당국이 아직 결론 못 낸 사건들이 많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조성하고 있는 화랑 설화마을이 문을 열기도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녹슬면서 야외에 보존하는 대신 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누에를 전에 동결건조한 홍잠이 간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12월 7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절기상 대설인 오늘은 찬바람과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져서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말에도 평년 기온을 한참 밑돌며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봉화와 안동, 문경 등 많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아침 기온 대구는 0도, 안동 영하 3도, 문경 영하 5도 보이면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에도 대구는 1도, 안동 0도, 봉화 영하 2도 선의 기온이 그칠 것으로 보여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 한파와 함께 당분간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파고는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강풍과 함께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고 낮에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동파 방지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이 선거법 위반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았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엄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경찰청장 시절 실적을 부풀려 선거 공보물에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홍보물 4만 9천 장을 유권자에게 돌렸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됩니다. 검찰은 최 시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면서 모른 척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공보물 제작업체 관계자만 죄가 있다고 봤고 최 시장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주 목요일 13일입니다.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를 지금쯤 마무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기소하고 지방의원 6명을 포함해 53명을 기소했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을 불러 조사했고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희 시장의 금융과 재판 결과는 이 강은희 재판에 절대로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검찰의 새로운 모습. 대구지검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온 당선자는 모두 24명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말을 듣는 대구검찰이 나머지 선거사범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선거사범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말이 헛구호에 그치는 건 아닌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행정기관이 세금으로 시행하는 터무니없는 사업 관련 소식인데요. 영천시가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설화를 주제로 휴양 레저 시설이라며 화랑 설화마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00억 원을 넘게 들여 내년에 문을 연다는데요. 벌써 관리비 예산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태현 기자입니다. 영천시 금호읍 11만여 제곱미터에 들어선 화랑 설화마을 조성지입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설화를 주제로 전시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70%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D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시설, 자전거 동호인들이 이용할 샤워장이 들어섭니다. 국비 300억 원을 비롯해 도비, 시비 등 5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자체 용역 결과 수익성이 떨어져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완공되면 한 해 4에서 5억 원의 관리비가 들어갈 예정이지만 이 시설에서 수익을 창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또 다른
또 뭐 환경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시당초부터 그쪽에는 잘못되는 부분인데 작년이 지난번 7대 의회에서도 많이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수익성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성 중인 화랑 설화마을 인근에는 축산농가 10여 개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환경시설도 곳곳에 있습니다. 기압이 낮거나 궂은 날씨에는 악취로 인해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어떤 축사나 이런 시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그 환경 저감 시설을 공사를 해서 그 냄새 70% 이상을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용객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애초 민자로 유치하려던 숙박시설은 10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면서 시공업체에 수억 원의 공사 지원금을 물어야 할 처지입니다. 사업성과 주변 환경 문제도 검토하지 않고 수백억 원을 투입한 화랑 설화마을. 세금을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까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천에서는 경마공원 공사가 시작됩니다. 한국마사회는 영천 경마공원 건설사업 관리 용역을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 공고하고 참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공사는 애초 추진하려던 금호읍 성천리와 대밀이 청통면 대평리 147만 제곱미터에서 크게 줄어든 66만 제곱미터 규모로 시작합니다. 공사 예정 금액은 1,220억 원입니다. 한국마사회는 우선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레저세 감면 문제가 해결되면 2단계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2단계 사업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차이와 차별, 이 두 단어를 구별해 사용하시나요? 서로 같지 않은 것을 차이라고 하고 이 차이를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차별이 됩니다. 대구와 경북이 특히 차이를 더 차별한다고 하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민단체가 대구와 경북에 사는 26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 94%가 우리 사회 차별이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취업이나 결혼을 하는 세대인 30대에서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90% 가까이가 장애인과 성소수자, 에이즈 감염인을 심하게 차별한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119 구급차에 실려서 근처 가까운 병원으로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약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검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염력도 없고요. 그런 상태인데도 이런 의료 거부를 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응답자 3명 중 2명은 실제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과 비정규직 실업자는 10명 중 7이,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주부는 10 중 9이 차별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부당한 차별을 당했더라도 친구나 가족에게만 알리거나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법과 제도로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그 사무실에 직접 전화를 해서 항의도 하고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정치인 입장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는 지금 시점이에요. 이 의지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고. 학교 교과 과정에 차별을 방지하는 교육을 포함하는 등 일상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일명 에밀레종으로 알려진 성덕대왕 신종이 점차 녹슬면서 종에 새겨진 글자, 즉 명문을 알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3년부터 종 보호를 위해 타종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야외에 보존하는 대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야외
사회에 노출된 성덕대왕 신종이 서서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종각이 있지만 태풍이 오면 중간 부분까지 비해졌고 겨울에는 결로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종 표면에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고 습도가 많은 아랫부분과 빛과 비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동남쪽 부분에 청동록이 많이 끼고 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의 전시 환경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에서 영남대 조계현 교수는 현재 상태로 두면 종이에 새겨진 천여자는 알기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에 새겨져 있는 명문 부위가 옛날보다 명문 전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대기 부식에 노출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타종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타종을 하면 부식을 활성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술 심포지움에서는 또 성덕대왕 신종의 소리와 기후 환경 그리고 보신각종의 보존 관리 등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1200년 이상 된 유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지금 경주 지역이 계속 온습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계속 이상 기온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성덕대왕 신종을 앞으로 어떻게 잘 보존할지에 대해서 국립경주박물관은 보존에만 중점을 둘 경우 종으로서의 가치가 상실된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양쪽 모두를 고려한다는 입장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 보존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만든 지 1247년이 지난 성덕대왕 신종을 현재의 장소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보는 것은 나중에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환 이후에 경제적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다른 원전 지역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계와 시민단체 등 29명으로 출범한 경주시 원전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이후 원전 인근 지역의 경우 땅값 하락과 상권이 침체되는 등 공동화 현상을 빚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추후 월성 2, 3, 4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경우 지역의 경제적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며 대체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세수가 한 2,300 정도 안 들어오니까 바로 그 세수를 가지고 시민 복지를 해야 되니까 타격이 있다고 보고 또 첫째 인력이 그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연관 산업체가 무너지니까 경주로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27년간 월성 원전에 임시로 보관 중인 고준위 방패문의 보관료 지불과 함께 당초 약속대로 경주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방패장을 유치한 지 13년이 지났지만 3조 2,700억 원의 지원금 중 국비 지원율은 59%에 그치고 있다며 약속 이행도 요구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검토가 다 제대로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수적으로 일어날 일들까지를 고려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 희망적으로는 경주로 봐서는 중단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대책위원회는 성명서와 결의문을 정부 부처와 국회 등에 제출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원전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집단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원전산업 연구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내년 3월 발표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의 핵심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원전 해체와 사용 후 해결료 관리 등 유망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2030년을 목표로 한 원전산업 연구개발 방향을 논의해 공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로드맵은 안전과 해체, 방패, 수출과 국제협력 등 4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누에를 쪄내 동결건조한 홍잠이 독성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간암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에의 건강식품 부활로 양잠 산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른 뽕잎 사이를 꿈틀거리며 흰색 누에가 왕성한 식욕을 드러냅니다. 25일 만에 완전히 자란 누에 몸속에는 비단을 만드는 단백질이 가득한데 이를 수증기로 쪄내 동결 건조한 것을 홍잠이라고 합니다. 연구진이 홍잠 가루를 간암이 있는 쥐에게 매일 1g씩 투여했더니
악성 종양수가 88%나 감소했습니다. 세포 돌연변이와 암세포의 전이 재발인자도 최소 50% 이상 줄었습니다. 아미노산들이 간암 발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간암 발생군에 비해서 홍잠 투여군에서 간암 발생이 약 88%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간염과 간경화를 억제하는 데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1명으로 폐암 다음으로 높습니다. 홍잠의 예방용 건강식품 효과가 입증되면서 쇠퇴하던 양잠 산업에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70년대 호황기에서 지금 현재는 100분의 1 정도로 크게 위축이 된 상태입니다. 다양한 건강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번에 밝혀진 홍잠의 간암 예방 효과입니다. 다양한 활용도와 효능이 입증되면서 입는 누에에서 먹는 누에로의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새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컴퓨터 그래픽 부문 세계 3대 국제회의 중 하나인 시그래프 아시아의 2020년 개최지로 대구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시그래프 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컴퓨터 그래픽과 양방향 기술의 국제회의와 전시회로 50여 개 나라에서 6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증강 휴먼과 로보틱스, 가상현실과 자율주행 자동차 등 최첨단 기술을 선보여 지역 산업계에 도입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대구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민선 7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10만 개 만들기에 따른 실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 4년 동안 문화관광과 기업, 농업, 6개 분야 129개 사업에 3조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미분양 국가산단 등의 20조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2만 5천 명, 해외 우리 기업의 인바운드 관광을 통해 9천 명, 이웃사촌 시범마을과 경로당 행복도우미를 통해 3천 명,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청년 농부 등을 통해 2만 5천 명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좋은 일자리 10만 개 달성을 위해 경북 좋은 일자리 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로 격상하는 등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확대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채용 대상 기관을 확대하고 의무 고용 기관을 운영해 올해 17명이던 채용 인원을 내년에는 70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 주는 급여의 근속수당, 교통보조비, 정기상여금, 가족수당, 자녀 학비 보조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애인을 채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중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100만 원, 경증 장애인을 고용할 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구미 경실련은 구미시가 2012년 이후 4차례나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감사 담당관을 민간 전문가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 대설입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현재 봉화와 안동, 문경 등 많은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돼 있고 대구의 아침 기온 0도, 안동 영하 3도, 문경 영하 5도로 출근길이 무척 춥습니다. 낮에도 대구는 1도, 안동 0도, 봉화 영하 2도 선의 기온이 그칠 것으로 보여 어제보다 옷차림을 더욱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 한파와 함께 당분간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동해상에는 오늘 파고가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2에서 7cm의 눈이 내릴 수도 있습니다. 주변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대륙 고기압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알려줍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0도, 고령도 0도로 출근길 무척 춥습니다. 낮에는 대구 1도, 고령 2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문경의 현재 기온 영하 5도, 구미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문경 영하 1도, 구미 0도에 그치겠습니다. 안동의 이 시각 기온 영하 3도, 봉화 영하 4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0도, 봉화 영하 2도로 겨울 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경주의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 1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6m로 무척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오늘보다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고 낮에도 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동파 방지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